내가 뭐라고 받아치는 게 제일 좋을지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일단 물어보세요. 상대의 징의를요. 이 사람이 모호한 말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확인을 하고 넘어가세요. 깔끔하게. 어떤 징의냐면요. 제 친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런 얘기 들었대요. 고기 되게 잘 드시게 생겼어요. 그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의 말하기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47만 유튜버이자 책 할 말은 합니다의 저자 히렌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히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히렌채라고 하고요. 할 말은 합니다라는 도서 화술책으로 또 작가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화술 강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저의 커리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소리를 주로 하는 매체인 라디오에서 일을 했거든요. 어쩐지 목소리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원래 DJ가 아니었어요. 대표님처럼 네. 방송을 만드는 PD였습니다. 그랬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녹음방송 DJ를 하래요. 그런데 이제 DJ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못하고 형편이 없었는지.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라? 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뻔한 말밖에 못하지? 나 이런 사람이었나? 왜 이렇게 진정성이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면 느끼잖아요. 처음에 내 목소리 들으면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저는 그걸 아는 게 제가 팟캐스트를 한 6년 했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제 목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 느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웃음소리가 좀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라디오 PD를 하시다가 DJ를 하시다가 그렇게 흘러온 거군요, 커리어가.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기 관련된 유튜브를 하시는데 네. 이게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제 악플들이 달리는 순간들이 엄청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 악플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얻는다. 악플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유튜버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악플은 일종 세금이다. 그 세금 내고 싶네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잘 되니까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계속 난 잘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직장 다닐 때 네. 우리 악플 같은 말들을 대면에서 듣잖아요. 특히 상사에게. 그런 따가운 말들을 약처럼 만드는 3단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방해되는 언어 외적인 요소를 일단 차단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내용은 맞는데 표현이 악플 같은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목소리나 표정이 너무 화나 있어요. 막 소리치듯 말하는 말투 때문에 일단 기분이 상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 외적인 요소 때문에 이분이 하는 좋은 멘트와 성장의 힌트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상사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그래. 시선을 한번 차단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화난 표정이 저를 분심을 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선을 약간 반성하는 척하면서 이제 눈을 이제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게요. 그분의 말들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이분의 표현 방식은 좀 격하시지만 내용은 다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팀이 잘 되자고 일이 잘 되자고 하시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감정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감정적인 포인트를 언어 외적인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방해가 되는 언어 외적인 요소 먼저 차단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네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장난처럼 하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반성한 척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서 들었습니다. 사회생활 하실 때 초년생 분들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말투를 재해석해 보시는 거예요. 이분의 말 표현이 좀 격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존댓말로 한번 바꿔봅니다. 예를 들어 악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썸네일 어그로 끌지 말고 바꿔라. 이런 명령조가 사실 기분이 나쁜 거지. 그쵸. 생각하니까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내용이 약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프로세스를 바꿨습니다. 썸네일의 제목과 이걸 대충 생각을 한 다음에 내용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관련된 비슷한 류의 악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이 저를 간택을 해주셨죠. 그 악플이 되게 아팠어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이분의 말을 재해석하면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제목과 내용이 다르네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제 해석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바꿔보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멘탈의 그쵸. 문제잖아요. 아, 쉽지 않겠네요, 근데. 그래서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요. 저는 하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스펀지밥에 깐깐징어 아시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나중에 찾아보시면 코가 이렇게 길어서 웃기게 생긴 친구 있어요. 그 깐깐징어 목소리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웃기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바꿔보는 노력도 제가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힌트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말 그대로 똥 같은 악플인지 아니면 정말 그 힌트가 있는 악플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악플들 있죠. 내 외모라든지 목소리의 역겨움 이런 거는 일단 수용하지 않고 차단을 하는 것이 답입니다. 저도 근데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네. 저한테 8년 차 정도 차이가 나는 선배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야, 넌 좀 웃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서 기분이 되게 나빴고.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자주 눈에 띄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그 갈아탈 때부터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아침에. 회사 가는 그 라인을 타면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게 그러고 나니까 잘 웃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이제 그 네. 선배도 술자리에서 야, 내가 주니어 때 안 웃고 다녀서 욕을 엄청 먹었어. 그 불이익이 많았어. 그래서 한 소리였어. 그래서 웃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게 바꿔서 하니까 너무 그쵸. 좋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다. 와, 굉장히 공감 가는 경험이었네요. 네. 그 집에 와서 이불킥 하는 때 우리 가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격해야 될 타이밍을 놓친 거. 아, 그때 이 말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타이밍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반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백트래킹이랑 리프레이밍.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물음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음표. 네, 물음표 활용법이 두 가지예요. 말씀하신 백트래킹 그리고 리프레이밍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셔서 제일 힘들 거예요. 내가 뭐라고 받아치는 게 제일 좋을지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일단 물어보세요. 상대의 진위를요. 이 사람이 모호한 말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확인을 하고 넘어가세요. 깔끔하게. 어떤 식이냐면요. 제 친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런 얘기 들었대요. 고기 되게 잘 드시게 생겼어요. 그랬대요. 소개팅에서. 그래서 제 친구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상대의 말끝을 따라가면서 진짜 의도를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고기를 잘 드시게 생겼다는 이야기 혹시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바로 상대방의 말끝을 따라가면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아, 저랑 식성이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육식이거든요. 이따 2차로 또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알고 보니까 뭐 애프터 신청이었을 수도 있죠. 이런 백트래킹 잘해야 되겠네요. 네. 고기 잘 먹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백트래킹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는 먼저 진위를 되물어봐라 말씀을 드리고 그 진위를 되묻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백트래킹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리프레이밍인데요. 리프레이밍은 한마디로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찼네? 요거예요. 상대가 나를 물이 반밖에 없네라는 의도로 말을 한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면 나는 이거를 긍정적인 리프레이밍으로 해석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근데 최 PD 볼수록 되게 장군같이 생겼어. 아, 장군 같다는 뜻은 되게 씩씩하고 추진력 있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상대가 거기다 대고 아니 너 똑돼 있다는 뜻이야. 이러면 이제 시비가 걸고 싸움이 되는 거죠. 싸우자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그래 그렇다 치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프레이밍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가 긍정적으로 재정의를 하면 오히려 상황을 내가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서비스직에 있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시거나 꼭 그렇지 않아도 고객을 만날 일이 있는 분들은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경험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땐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상에게 통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아브라카다브라가 아니라 아시다시피입니다. 처음 보는 상담원한테 혹은 처음 보는 다른 회사 사람한테 왜 갑질하고 진상을 부리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우위에 서려는 열등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등감을 역으로 건드려주는 거죠. 아시다시피 아시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안다고 인정해줬으니까 약간 그 진상기가 누그러지면서 내가 하는 말을 적어도 한번 들어보게 됩니다. 아, 고객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은품이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렇죠. 그래서 주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일단 논리상 지게 됩니다. 요거는 특히 내 말을 잘 안 들어주신다 하는 꼰대 위의 상사에게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나라고 해서 진상이 맞아요.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쓴소리를 누구한테 해야 될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